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뉴스를 보면은 아파트 공사 중단에 화가 나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은행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간간히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초기 증상이냐? 이제 금융위기 초기 증상.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맡긴 업체들 혹은 개인들이 같이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세계 경제가 이제 더 나빠지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자체에서만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기여하는 비중입니다. 과거에는 기여하는 비중이 그래도 10% 정도 됐습니다. GDP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3.6%입니다. 중국 GDP를 엄청나게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게 92년부터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부동산의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파란색 선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30개 도시의 일간 주택 거래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2%,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확실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그리고 신규 착공 면적을 살펴보면은 2022년도를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신규 착공 면적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액도 많이 하락했고 최근 말고 한 16년부터 살펴보면은 이때부터 안 좋았던 기미가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20년, 5, 6년 전부터 이미 부동산은 그렇게 좋지 않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 파란색 선 그래프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의미는 돈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는데 시장에도 돈이 없거나 혹은 내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더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는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면은 중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들, 기업들 이게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 가구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중국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죠. 거의 80% 가까이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니까 사람들이 거의 목을 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동산이 얼어붙으니까 뭐가 또 감소할까요? 대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37% 감소하고 있고 지금 가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63% 감소했어요. 가계가 더 타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한 30% 감소를 했습니다. 가계가 타격이 심하면은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겠죠?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인들의 이제 저축, 소비, 투자 이걸 구분해 놓은 건데 저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저축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어떻게 보면 생산도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불안한 심리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사실은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고 중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하락했다가 잠깐 기저효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다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살기 팍팍하다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신규 주문, 생산 이런 것들 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근데 제조업도 같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건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정부가 뭐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돈을 좀 풀 거다. 특별국채 1.5조 위안, 뭐 지방정부 특수채 뭐 1.5조 위안, 돈을 막 3조 위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뿌릴 거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 뭐 한 1.5조 위안 올 하반기에 이렇게 시장에 지금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재정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중국 정부의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그래요. 재정 수입이 감소한 거죠. 전년 대비 16%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봉쇄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또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풀지를 못한 거죠. 중국 정부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시장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을 해보면은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2% 정도? 그 정도로 봤어요. 근데 지금 8월에 3.8%로 떨어졌어요. 블룸버그 예측치인데 아무튼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고 돈을 풀어서 시장을 지탱하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의 소득도 감소하고 제조업도 부진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두렵고 부동산 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해서 잘못하면은 파산 위험에 처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그 침체가 GDP 감소까지 그것도 마이너스 13.6% 이렇게 감소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가격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이 잘못하면은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뭐 사실 지금 중국 생각할 데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코가 석자입니다. 사실은 중국보다 우리나라 경제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